우선 매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당인데 카페동이라 진짜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카페동이를 어떻게 짓게 되었냐 하면 밥을 먹을 때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이랑 같이 운영합니다. 동생 이름이 동희인데 그래서 카페동이로 짓게 됐습니다. 1호점은 16평대의 작은 매장이고 테이블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호점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저희는 분점을 오픈할 계획을 세웁니다. 2호점은 1호점 옆 동네에 오픈하게 됩니다. 이 상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스타벅스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는 걸 참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전거 바퀴처럼 중심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조금씩 확장해가는 형태입니다. 동일한 브랜드가 가까운 곳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장악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3호점은 1, 2호점과는 다르게 조금 떨어진 상권에 입점하게 됩니다. 여기는 삼성 창조경제단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공원도 같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게 소개를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겪었던 위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창업이었습니다. 처음 1호점 자리엔 사실은 무드무드라는 가구 매장을 오픈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각 1,000만 원씩 모아서 힘차게 오픈한 매장인데요. 급하게 오픈하다 보니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상권 분석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오픈한 가구 매장은 오픈과 동시에 적자했습니다. 1년 정도를 운영한 게 아니죠. 거의 버티기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나가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폐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단독으로 매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조합해내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위치한 망해가는 가구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매장 안에는 샘플로 전시되어 있던 가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호텔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동생이 이직에 관해서 고민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본 결과 음식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도 찬성을 했고 그렇게 카페동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길 돈은 부족했기 때문에 재료들을 사서 직접 하게 됩니다. 간판 교체할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드무드라는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이 카페동이는 매장이 3개나 되었고요. 그리고 연매출은 20억을 넘기는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첫 번째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지 말고 일단 행동부터 하자는 건데요. 일단 행동을 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 환경 속에서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식당을 창업하고 난 뒤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카페동이를 오픈하고 3개월 정도 됐는데 일매출이 늘 2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책 한번 보지 않던 저였지만 장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창업주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인 행사는 가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동이에서 초기에 판매하고 있던 메뉴 중 탕수육이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도 좀 높았기 때문에 할인한 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탕수육을 50% 할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할인 행사를 한 지 2주가 지나던 때 정말 마법처럼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손님 덕분에 처음으로 점심시간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이 할인 행사를 1년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줄 섰던 고객들이 아직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인 행사 때문에 고객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진짜 광고 효과는 그 줄 서 있는 고객들이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맛집의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게 식당의 음식은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저 맛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마치 전쟁이 나서 모두 피난난 것처럼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도 없었던 카페들이나 식당들이 다 휴업 상태였습니다. 카페동이도 3월부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인건비나 임대료 등 그런 고정비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를 줄여서 고정비를 낮췄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3가지 용품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스텐컵을 종이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댄 수저를 일회용 수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댄 물병에 정수물을 담아서 주다가 그걸 생수 패티로 바꿔서 제공했습니다. 일회용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닌가라고 사장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용품의 변화지만 수십 번 반복되는 행동들을 줄임으로써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1명 늘어났을 때 감사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줄어들 때는 1명이 줄어들든 2명이 줄어들든 똑같이 힘들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고 있던 일을 1명이 줄어드니까 그 일까지 내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이 적응이 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맞춘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1명을 더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직원들은 더 고마워하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들도 지금 매장에 혹시 인원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채널 확대입니다. 포장과 배달 이런 식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해 감으로써 매출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을 그냥 확장하게 되면은 20% 매출 향상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매 채널이 막히더라도 다른 판매 채널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 행사입니다. 카페동이가 줄 서는 가게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매력적인 할인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냈고 다시 탕수육 50%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때 자신이 가진 돈이라는 가치와 그 식당이 주는 음식이라는 가치를 교환하게 됩니다. 손님이 없다는 것은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그 식당이 주는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맞춰준다면 고객들은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페동이의 위기 극복 필살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3가지 위기를 겪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장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페동이 직원들은 어떻게 이런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동기입니다. 학창시절 때 한 문제 틀리면은 회초리 한 대씩이라고 하면 그게 맞기 싫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카페동이는 이 회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포장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00번씩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동기입니다. 이 접근 동기는 어떤 걸 갖고 싶은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건강하고 싶어. 힘은 좀 약하지만 지속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 동기입니다. 행복해야 오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오래 일해야 식당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카페동이는 행복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전 CEO인 하워드 슐츠 회장님이 쓰신 오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많은 매장을 폐업하게 됩니다. 그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절대 폐업하지 말아주세요. 벌써 그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카페동이도 직원들과 함께 한식계의 스타벅스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카페동이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